문학 내신 대비 작품 설명 제막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막매가는요, 갈래가 향가입니다. 향가는 신라를 대표하는 노래고요. 이 당시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할 때 향찰로 기록을 했습니다. 향찰은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기록을 하는데 이때 우리말 어순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문의 어순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향가는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하고요. 주로 창작 계층이 승려 또는 화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제막매가 역시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의 의미는 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매는 죽은 누이입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향가의 형식상의 특징은 4줄, 8줄, 10줄, 4구체, 8구체, 10구체인데요. 이 중에서 10구체 향가가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제막매가는 19채 향가고요. 19채 향가는 내용이 4줄, 4줄, 2줄 이렇게 내용상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3부분으로 나뉘어질 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19채 향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낙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용상 3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로 시작하는 이 형식은 뭐와 유사하냐면 우리 시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19채 향가와 시조의 유사성이 19채 향가가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하게 합니다. 19채 향가는 시조의 원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종장의 첫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하는 이 형식이 19채 향가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막매가의 해석은 여기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험 출제는 원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문 한 줄 한 줄 해석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죽은 누이에 대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또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사길, 즉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이에 있음에 라고 할 때 이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에 머뭇거려지고, 머뭇거리고를 두려워하고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삶과 죽음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구나, 그 사실에 두려워하고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누이 동생이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어조입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나는 간다 라는 말은 누이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면, 나는 간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바람이 휙 하고 불면 잎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바람은 죽음을 뜻하고요.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이거는 죽은 누이를 뜻합니다.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한 가지는 그대와 내가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그대가 가는 곳을 내가 모르겠구나 라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사후세계고요. 그곳에서 만날 나, 자,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죠. 도를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승, 극락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의지적인 태도,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확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만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이겨냈다. 종교적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1부터 4, 요 네 줄. 요 네 줄과 요 두 번째 네 줄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네 줄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람과 나뭇가지와 나뭇잎에 비유해서 이 개인적인 슬픔이 비유를 통해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보편화된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편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왼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19채 향가, 정제된 형식, 수준 높은 서정성과 비유적 표현에 있어서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학습 활동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식구들이 무엇을 비유했는지, 바람은 누이의 요절, 요절이라는 건 잃은 죽음을 뜻합니다. 떨어지는 잎은 죽은 누이, 한 가지는 같은 부모.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자, 누이의 요절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비유를 통해 감각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무상, 덧없음, 즉 인생의 유한함을 통해서 느끼는 인생의 유한함. 항상 무상감은요, 인생의 유한함이 전제가 됩니다. 요걸 통해서 느끼는 덧없음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사 아야의 역할, 즉 향구의 향가의 낙구 첫머리, 아으 아아 등의 형태를 보입니다. 자, 요거는요, 일단 시상을 정리, 아아라는 감탄사가 나오면 마지막 부분이구나 라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픔의 극복 의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또 같은 요 낙구에 대한 이러한 설명도 꼭 봐주세요. 감탄사는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전환하는 기능까지 한다. 자, 그래서 낙구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시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환하는 기능까지 한다. 요 세 가지를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가가 향찰이라는 낯선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라시대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므로 비록 한글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말로 기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자를 빌려 써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 하고요. 추가되는 시험 범위 있으면 다시 영상 추가하겠습니다.